이 대장실백이 무돌 삼성 조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맥상 중에서 가장 항진되고 흥분한 맥이 대장실백입니다. 그래서 이 대장실백을 느낄 때 혼돈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바로 이제 급성인 위급 상황에서 이것을 혼돈할 수가 있는데요.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119페이지에 불레인으로 불리는 우연한 사고 또는 찰과상 염자 등의 증상은 발병 초기에는 발병 부위와 원인 등과 상관없이 대장실맥이 발생한다. 이는 신체 내 통증이 갑자기 발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통증에 대항하는 내성 엔돌핀이 생성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대뇌 산소 요구량이 많아지게 되고 이를 위해서 이 경동맥은 좁아지고 맥압은 높아져서 혈액의 공급을 일시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장실의 맥상이 나타난다. 이런 대장실맥은 대장기맥과 관련되지 않는다. 진통작용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체의 자율조절 기능에서 발생된 현상으로 대장실맥상과 혼돈하지 말아야 된다. 상황이 조금만 진정되면 다친 부위와 연관된 장부 이상으로 맥상이 다시 변하니까요. 이것은 아주 그 유의미한 이야기가 있는데 무조건 우리가 뭐 발목을 삐었다거나 아니면 어디를 다쳤다거나 우리 사람의 통증을 느끼는 내상이 생기거나 외상이 생기면 통증을 느끼게 되면 그 통증에 대한 무조건 뭐가 생긴다? 바로 내성 엔돌핀이 같이 발생하게 되죠. 일단 통증을 진정시키고자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통증을 진정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발생돼 그때 맥은 이제 말하자면 대뇌로 무조건 많은 영양을 공급하기,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맥압이 좁아지죠. 이때 나타나는 것이 대장실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이게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다치면 금방 다치면 이 습관이 이렇게 환부를 보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있어서 환부를 보기보다는 맥이 먼저 가는 거예요. 이게 그건 오히려 다친 환부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봐도 되는데 그때는 내가 보면서도 이게 무조건 이 맥을 보면 보고 나서 느껴요. 이게 금방 다친 거구나 이렇게 느끼는. 그때 무조건 뭐 삼성이란 말이 필요 없어요. 무조건 혈관이 좁아져 있죠. 좁아져 있습니다. 사실 그런 상태가 반복이 계속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트레스라든지 충격이라는 것들은 사실 그 상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부돌삼성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되죠? 자꾸 신경세포들이 계속 좁아져서 이제는 각각의 신경수 랩은 떨어져 있어야지 신경수가 되는데 이것들이 계속 연결이 되어지면은 더 이상 신경이 전달 안 되고 그 다음부터는 무기력해지는 증상이 생기는데 그때 환자의 환부를 먼저 봐야 되는데 자꾸 맥을 본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 한다 판단을 잘못하면 자꾸 대장실만 가는데 다리가 다치는 증상은 다리는 대장경맥과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한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간 쪽에 발목 안쪽이 다쳤기 때문에 이게 대장실맥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보면은 왜 택도 없어요. 바깥쪽 복숭아뼈가 부었어? 아니면 발등이 부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도 맥은 부돌 삼성으로 나와요. 삼성 이상으로. 그때는 급성일 때는 부돌 삼성 있는 건 필요 없다. 그 말이 맞아요. 급할 때는 무조건 껍데기를 상응점을 치료하는 거다. 상응점을 치료하는데 바로 그 환부를 확인해서 상응점에다가 직접 사열하거나 상응점 끝에 사열하는 것이죠. 상응점에 직접 사열하는 것보다 상응점 끝에 사열하는 게 더 유리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혈액을 더 많이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삔 발목이 예를 들어서 그래 여기 좋다. 여기 발목 간 지점인데 여기가 상응점이 안쪽 발목이 삐었다. 그러면 여기를 피를 빼는 것보다 요 끝에 피를 빼면은 여기서 피가 나오면서 뭐가 된다. 이쪽이 다 우리가 막 탁기가 같이 빠져나오죠. 이때 여러분 피를 빼보면 아시겠지만 피가 나오는 건 일부예요. 나머지는 피보다 뭐가 나온다. 가스가 탁기가 나옵니다.
쫙쫙쫙 빠져나오면서 이쪽 안에 탁기를 충분히 제거하죠. 그래서 상점 직접 자극보다는 그 기맥의 끝자리에서 자극을 주고 요 피를 빼보고 나서 그 다음에 맥이 그 다음에 나왔다 안 나왔다 피를 빼보면 바로 어떻게 되냐면 부돌 삼성맥 그냥 쑥 내려가 버려요. 쑥 내려가 버려요. 그리고 그 급한 상황 우리가 한참 아프거나 하면 어떻게 되냐면 통증이 금방 생겼다 그러면 비비다가 내려가거든요. 그때가 뭐냐면 교감신경이 이만큼 올라갔다가 그때 더 이상 안 올라가고 떨어질 때 이렇게 됩니다. 이때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냐 자기 원래 경맥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만약 소장 쪽에 다쳤다면 소장기실로 맥으로 가고 심장경 쪽에 다쳤다 심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뭐 간격이다 그러면 간맥으로 가고 이렇게 자기 맥으로 돌아간다. 그때까지는 찾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급한 상응점 부위를 사이를 해놓고 나면 진짜 다친 부위를 알죠. 예를 들어서 부은 부위가 발목에 이 전체가 부었으면 여기 주위에서도 어느 부위인지 모를 때 있거든요. 이때 피 한 방울 빼고 나면 그 다음부터 맥을 보면 이 넓은 부위 부어도 핵심적인 상응점이 어딘지가 맥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맥을 좀 아시는 분은 팔꿈치 아프다, 무릎 아프다, 팔목 아프다 이렇게 아프다 할 때 장님 뭐 문고리 잡듯이 이렇게 물려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 맥을 보면 상응점이 어디 나온다 탁 이제 어느 정도 잡아야 돼요. 어느 정도는 아니 나는 팔목이 막 이렇게 아파요. 팔목이 여기가 아파요. 환자는 아픈 데가 확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축소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환자는 어떻다 생각해라. 첫째 게으르고 거짓말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아프다라고 해도 맥을 턱 보면 맥이 대장실이야. 그럼 어디입니까? 대장기맥이 아픈 거야. 대장경맥이. 팔꿈치가 아프다. 팔꿈치가 아프다 할 때 맥을 보니까 맥이 심실이면 어디 아픈 거죠? 시작이 이쪽이 아픈 거죠. 예, 소해가 쪽이 아픈 거예요. 심소해 쪽이. 맥이 3초씩이다. 그럼 어디에? 여기서 아픈 거예요. 본인은 테니스 엘보다 골프 엘보다 하지만 실제로 아픈 건 맥하고 똑같아요. 굳이 여기 그러면 그 다음 뭘 보면 되겠습니까? 상점 쳐질 때 그 기맥이 눌려보면 똑같죠. 3초맥이 나오면 3초 기맥선상에 팔꿈치 심실맥이 나오면 팔꿈치가 아픈데 심실맥이 나왔다. 그러면 심장 기맥에 팔꿈치 다리가 아픈데 무릎이 아픈데 심실맥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디가 나올까요? 다리가 아픈데 무릎이 아픈데 그렇죠. 네, 역시 제일 먼저 생각은 청간상압으로 가야 돼요. 심실은 수부에 조맥이기 때문에 수부에 있지 않습니까? 수부에 이제 아픈 게 다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어디로 봐야 됩니까? 그러면 청간상압을 봐야 돼요. 청간상압. 그럼 심장의 상압이 어디 방광이니까 방광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맥이 왜 심실로 나오느냐 이걸 생각해야 되죠. 여기가 아픈데 심실이 왜 나오느냐? 그럼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 통증이 워낙 오래됐든지 아니면 여기도 아프지만 다른 심장의 통증이 또 있든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거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게 하지만 어느 정도는 맥만 봐더라도 상응점은 유추 가능하게 맥하고 같이 연결시켜야 된다. 그 다음 대목에 대장은 인체 내 기계화학적 소화작용 부산물인 배변을 담당하는 것이라서 배독작용을 한다. 그래서 간기맥과 을경합의 청간상압을 관계를 갖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간의 해독작용은 노폐물이 대장을 통해 배출될 때 완성되고 간과 대장은 항상 함께한다. 그래서 간에서 아무리 해독을 잘해도 대장에 배변작용 없으면 절반도 안 됩니다. 무조건 대장성.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술을 많이 먹고 숙취가 있는 분들 있으면 숙취 해소의 최고 좋은 방법은 뭐다? 무조건 배변입니다. 변 보는 게 제일 빠른 숙취 해소죠. 대장의 열은 변비를 유발하고 한기는 설사를 유발한다. 무엇보다 설사는 방광의 수분 대사와도 연결되어서 3초의 중독 지부도 연결된다. 설사 중에는 소변을 볼 수 없고 소변을 보게 되면 설사는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설사 증상에는 위장과 소장의 수분을 대장에 전해질 흡수작용에 맡기지 않고 바로 방광으로 수분을 집중시켜 방광을 통해 설사를 먹게 하는 처방이 방광전방이고
삼초의 수분 생성 기능을 억제하는 삼초 승방도 유효하다. 변비는 그 반대로 해도 되죠. 대장경은 수이지 코옆에서 영향으로 이어지는 상부에 집중되어 있지만 대장의 장기는 복부에 있고 좌우에 걸쳐서 아래에 퍼져 있다. 따라서 배꼽을 중심으로 한 허리 통증과 기능은 배꼽을 중심으로 한 허리 통증과 대장의 기능은 밀접하다. 4번, 5번 요추 디스크 증상은 우선 대장 기능 정상화를 통해서 디스크 하중 부담을 줄여야 된다. 대장 경맥은 또 12개 경맥 중 유일하게 좌우측을 넘어선다. 좌측 손에서 우측 코 옆으로, 우측 손에서 좌측 코 옆으로 연결되는데 따라서 하치통을 포함한 구안하사 증상은 대장 기맥을 활용해야 된다. 대장경의 종지혈인 영향은 말 그대로 향기를 맞이하는 곳으로서 냄새를 못 맡는 증상 또는 대장 기맥으로 조절할 수 있다. 요즘 그 코로나가 보면은 코로나는 다른 게 아니죠. 폐렴 아닙니까? 그죠?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신종 폐렴인데 이게 양자역학이든 지금 현대과학도 그렇고 그런데 서양에서는 동양의학적인 이런 주요가 음양오양의 개념을 생각을 안 해서 모든 증상을 분리해서 보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 무슨 얘기냐면 신종폐렴에 걸린 환자들의 주요 특징이 뭐냐면 기관지염, 기침도 하면서 뭐가 있다? 냄새 못 맡는 증상이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야, 이번에 코로나의 증상의 대표적인 특징은 냄새를 못 맡는 증상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폐실이 되면 뭐가 된다? 영양을 대장까지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대장의 기능이 뭘 하는 게 있어서 냄새를 맡는 기능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폐하고 대장은 같이 음양관계니까 폐의 문제 실증은 대장의 허증으로 되고 폐의 허증은 대장의 실증으로 가니까 당연히 이 영양, 향기 맡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는 충분히 유추 가능한데 서양의학자들은 이런 개념을 같이 연결을 못 시키니까 이걸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양자역학에서 가지고 있는 6가지의 그 특성들이 있는데 그 6가지 특성을 전부 다 보면 동양의학과 조금 더 다르지 않아요. 우리 음양오행과.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저도 한번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의 모든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저 카메라든 뭐든 카메라 뭐 원격 블루투스는 이거는 전부 다 보면 이게 양자거든요. 저 신호가 오고 가는 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데 있거든요. 입자가 있어야지 우리 물질인데 입자가 없어도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양자인데 그걸 하고 있는데 그 개념이 뭐냐 하면 그게 음양오행이에요. 음양오행. 그게 개념입니다. 대장 기능의 항진은 피부 가려움증과 건선을 유발하기도 하고 장내 암모니아 분해 기능 이상으로 인한 피부의 발진 등 착색도 대장 기능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간주색이라고 들어보셨죠? 무슨 뜻입니까? 말씀 크게 하이소. 네. 그렇죠. 간이 색깔을 담당한다. 그래서 간의 이상이 있으면 색이 변하다 이 말 아니죠? 맞습니다. 간의 이상이 색이 변합니다. 근데 특징이 뭐 때문이냐? 간의 색깔 이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대장 때문에 일으키는 겁니다. 대장의 암모니아 가스, 대장의 가스가 이것이 바로 혈액을 타고 올라가서 피부를 착색시키는 거죠. 피부를 착색시키는데 간병의 주요 증상이 얼굴에 때가 낀다는 거예요. 간병의 주요 증상이 얼굴에 때가 끼는데 여기서 얼굴에 때는 뭘까요? 얼굴에 끼는 때는 어떤 성분일까? 이건 바로 고름덩어리입니다. 고름덩어리. 저 사람 오늘 얼굴이 자꾸 시커매지지. 고름덩어리입니다. 고름덩어리라서 그런 사람들 어떤 거다? 고름덩어리인데 결국 그게 과립구 덩어리거든요. 과립구가 죽은 세포를 잡아먹고 죽여서 세포를 죽이고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걸 쓸어주는 게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임파구거든요. 그게 임파구인데 바로 우리는 자율신경적인 면에서 백혈구의 원리로 보면 임파구가 이걸 들고 가면 쓸고 청소를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O형으로 보면은 O형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 O형으로 볼 때는 해독작용입니다. 해독작용. 여러분들께서 옛날에 그 화장품들 중에서
퀴리 부인이 뭘 만들었죠? 라듐. 한마디로 그 원자력 물질, 방사능 물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라듐이 어디에 쓰였는지 처음에 라듐이 피부 재생하는 데 쓰였습니다. 화장품으로 쓰였어요. 라듐이 피부를 어떻게 죽은 세포를 말 그대로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죽은 세포를 무조건 싹싹 쓸고 가. 그러니까 라듐 성분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얼굴이 여자들이 얼굴에 배꼽같이 하얘져요. 그 사람들이 얼굴 다 몰라 죽어요. 백혈병으로 죽어요. 왜 백혈병으로 죽는 거예요? 라듐이 자극하면서 왜? 이거를 쓸고 가면서 무슨 활동을 많이 하게 한다? 임파부 역할을 과하게 하게 하는 거죠. 임파부 활동을 너무 과하게 만들어서 백혈구가 불필요하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때만 처음에는 죽은 세포만 끌고 가다가 뒤에는 어떻게 되면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산세포까지 잡아가는 게 백혈병이죠. 그러니까 이 라듐 같은 걸 못 쓰게 했더만 그 다음 세대에 우리나라 그 다음에 화장품으로 뭐가 있습니까? 죽은 세포 쓸고 가기 잘하는 게 그 다음 많았던 게 수은입니다. 수은. 그래 화장품에 수은만 넣어놓으면은 얼굴도 반짝반짝거리고 또 배고같이 됩니다. 거기다가 nap하고 아연만 조금만 섞어놓으면 얼굴이 번들번들합니다. 근데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되죠? 시커머지죠. 시커머지죠. 그런 현상인데 바로 그것들이 다 어디에 문제냐면 간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게 간에 영향을. 그리고 얼굴에 때가 낀다 이런 것도 다 대장독입니다. 그래서 간의 세기를 담당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디 문제냐면 대장 문제다. 대장 문제다. 그래서 피부의 착색도 대장 기능을 다스려야 됩니다. 대장은 중산 간의 계명으로 온 육기상 대칭되는 장부는 비장의 태위태우로 대장의 이상은 비장과도 연동한다. 뭐 당연한 건데. 이 연동한다. 이 구체적으로 좀 설명. 그러니까 대장 증상을 사실은 비장으로 조절하라. 비장병을 대장으로 조절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상을 한다 했을 때 설상을 뭘로 해야 됐습니까? 설상을 할 때 방광정방도 쓰지만 뭘 써라? 비정방으로 써라. 소화가 너무 안 될 때 비정방을 써서 안 되면 뭘 써라? 소화가 안 되더라도 대장승방을 써줘라. 속이 더부룩하고 속이 변비가 꽉 차서 음식이 안 넘어가는 걸 그걸 자꾸 소화만 잘 되라고 비정방이 줘도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뭘 해줘야 됩니까? 장을 비워줘야 되잖아요. 그 비워줘야 되는 게 바로 대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장병은 대장으로, 대장병은 비장으로. 엄밀히 말하면 뭐 형과 기중에서 형태와 기능이 모두 다 두 개가 완전히 반복된 거죠. 그래서 대장하고 비장하고 같이 동시에 사용해도 됩니까? 예, 뭐 사용은 가능하죠. 이건 그 육기에 대한 개념과 오행의 개념 연동해서 이야기하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대장은 간이 산이죠. 중산간이 간이 산인데 첩첩산중 산이 계속 있는 거고 비장은 뭡니까? 연못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징긋해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 첩첩산중을 녹이려면은 이 비장과 같은 연못 덩어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비장과 대장은 사실은 원래도 많이 씁니다. 원래도 우리 증상에도 설사도 쓰지만 소화기병도 같이 쓰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해봤던 경험에 예. 소화가 안 되고 두루룩하고 예. 가스 찬 것처럼. 예. 그래서 하면은 간실이 잡혀요, 맥이. 예. 그래서 대장실하고 비허를 이제 비보, 예. 넣으면 금방 이렇게 소화가 쑥 되거든요. 예. 그렇죠. 잘하셨네 정말. 그런데 이걸 책을 보면서 대장은 비장으로 고친다, 비장은 대장으로 고친다. 그런 게 같이 쓰면 안 되고 따로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충분히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제 뭐 대장 증상이 있으면
대장 자체 문제는 또 비장으로 조절할 수도 있고 비장 문제도 대장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위기맥 같이 조금 앞에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지 않아서 위기맥은 비장과 같은 내용이라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큰 제목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장은 저 위에 얼굴에 보면 눈에서 시작해서 몸 정중앙에 타고 복부 정중앙, 젖꼭지 복부 정중앙 타서 다리의 내측, 외측 정중앙 가운데로 해서 둘째 발가락 바깥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것인데요. 음식물 저장하고 몸의 전면을 치료하는 장기다라고 하는데 적응증부터 보겠습니다. 위장기맥은 일단 언제 위장기맥을 저는 위장기맥을 쓰느냐라고 보면 전체 소화기병을 당연히 쓰겠죠. 위에 대한 질환뿐만 아니라 구강, 식도, 위, 십이장, 소장, 대장, 직장, 방광까지도 위장을 씁니다. 그 방광을 좀 빼놨네요. 방광에도 쓴다. 왜 방광에 쓰느냐 하면 남자들한테는 위장이 방광에 영향을 많이 안 미친다면 여자들한테는 위장이 방광까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 이유는 특히 출산 후에 여자분들을 아니면 남자도 같이 식습관이 급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위장 형상은 바로 폭포형 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장이 위하수 증상이 심해지면 위장이 아래까지 쭉 쳐져서 결국 소장 방광까지도 압박할 정도로 위하수가 심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방광을 아무리 조절해도 조절해야 됩니다. 이 위하수가 심한 사람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소변 빈삭입니다. 소변을 자주 보고 양이 작아져서 계속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이 소변 빈삭 증상이 소변을 자주 보니까 자꾸 방광만 보여서 치료를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도 방광은 치료가 안 돼요. 알고 보면 그런 사람들 대표로 여러분 꼭 물어봐야 될 게 뭐다? 위장병이 있는 걸 봐야 됩니다. 위장 하수 때문에 자꾸 방광을 자극하고 압박을 주는데 그거는 위장을 치료를 안 하고 자꾸 방광만 건드려서는 소변 빈삭이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위장으로 방광도 영향을 준다. 두 번째는 면병 전속이 얼굴의 병은 모두 위장에 속한다. 위경은 얼굴 한 바퀴 유주하죠. 두유까지. 그래서 얼굴, 눈, 앞머리, 입, 코병, 가슴, 유방, 횡격막, 고관절, 대퇴부, 술관절, 다리, 우리 몸의 모든 앞부분을 치료한다. 또 비장과 위장은 상호 이제 음양 관계가 됩니다. 라본의 수국지혜 부수관장, 후천원기인 수국과 그 다음에 썩는 것과 삶는 것을 숙성을 다스리죠. 위기맥의 적응 증상을 보면 인신의 전면병을 치료하고 코, 얼굴, 면병, 정신병. 여기 정신병이 들어있습니다. 이 정신병은 위장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실제 광란 정신병 증상은 위장을 많이 합니다. 바로 전두엽을 다스리기 때문인데요. 이 전두엽. 이 앞머리에 해당되는 증상들, 전두통, 전두엽에 해당되는 증상은 대체로 위장 기능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우리 토사강란 아니면 지랄발광 이렇게 정신없을 때는 제일 모를 때는 일단 A30은 B45 여기 4일입니다. 그래서 위장은 의외로 정신질환과 굉장히 많은 연결이 돼 있고요. 여러분 정신병자 중에서 정신이 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 음식을 배부른지 모르고 계속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위장이 바로 뭘 하냐면 평형 기능도 하기 때문에 포만감을 못 느끼는 것도 정신병이라는 것도 위장병입니다. 하복부 부인병에 쓰인다. 여기 하나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여기 쇄골 증상이 빠져있네요. 쇄골이 삐뜬 거. 쇄골이 한쪽으로 내려가고 쇄골이 삐뜬 현상들도 요거는 위실의 증상입니다. 좌우실. 그래서 쇄골이 한쪽에 처진 사람들은 바로 위장 기능을 조절. 위사법을 쓰면 쇄골이 이렇게 자리가 올라갑니다. 쇄골이 의외로 삐뜬 사람 많거든요. 위기맥의 이해. 잠깐만요. 쭉 한번 읽어보죠.
위장은 생명활동의 기본 옮긴 후 천에 영양물질을 공급하는 중요한 장기인데요. 입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위장으로 일단 집결하고 여기에서 살균을 비롯해서 소화, 이하작용이 시작된다. 따라서 평소 위장은 가려서 수납하지 않고 일단 먼저 수납한 후에 처리합니다. 그래서 위장은 고통을 감내를 해야 되는 게 위장의 운명인데요. 그 고통을 감내한다는 뜻의 영어 학명이 스토먹입니다. 영어 이름 위장이 스토머크라는 뜻이 바로 스토먹이란 그 뜻의 의미가 이게 고통을 감내한다 그 뜻이 가지고 있나 봐요. 위장은 위산과 더불어 음식들을 썩히고 숙성하는 작용이 있고 항상 열이 있고 활동성이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장은 항상 실증 상태 유지한다. 제가 몇 달 전에 깨우친 게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아니면 자꾸 여러 가지 이제 어릴 때 들었던 그 경험상 이게 비만인 사람들은 비실입니까 비허입니까? 비만인 사람. 그럼 우리 다수결 합시다 그럼 비실비어다. 전제가 빠졌네요. 비실비어가 다인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뭐냐? 어린애들은 비실입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비실이 없습니다. 이게 제가 살면서 경험입니다. 비실이 없습니다. 부족하긴 하지 남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참 입에 맴도는데 옛날에 우리가 잘못된 동양의학에서 하는 고전적으로 내려오는 경문이 있습니다. 그 경문이 대표적인 경문이 뭐냐면 신자 유보무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장은 보름이 때 절대 사해선 안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신자 유보무사다 그래서 신장은 절대 보호를 하지 살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의 근거는 뭐냐면은 신장은 수가 되고 수의 대비는 누가 된다? 화가 되지 않습니까? 화는 누가 누구 있습니까? 상하도 있고 군화도 있고 심포도 있고 심장도 두 개가 있는 반면에 그 대응하는 콩팥은 몇 개밖에 없다. 수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 수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자는 유보무사, 신장은 보는 하되 절대 살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어떠냐? 신장을 보호해서 생긴 병이 더 많고 신장이 실해서 생긴 병이 신장을 허해서 생긴 병이 아니라 실해서 생긴 병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성의 부인병들은 다 실하더라 이거예요. 신장이 실하더라. 그래서 수지침유에서만 있는 체질이 무슨 체질이냐? 신실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한테만 신장이 실하다고 주장하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 신실맥이 많아요. 그래서 신자 유보무사라는 이런 전통적인 경문이 이건 우리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세월 살아보고 이게 환자를 보고 세월을 좀 들고 연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말은 뭘로 바꿔야 되냐? 비자 유보무사다.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갔으면 중년이 됐으면 비장은 보는 이때 사는 절대 없다 이거예요. 비장을 사해서 좋을 일은 거의 없더라 이건 말이에요. 중풍이 들어서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비장은 당뇨병 환자들 뭐든 간에 비장을 보를 해야지 살을 하니까 될 일이 안 되더라고요. 비록 맥이 조금 나빠지거나 맥이 덜 조절이 되는 한이 있어도 비장을 보호하는 게 효과가 크다 이거예요. 네. 왜 그러냐?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신장은 계속 뭐라고? 피를 넣어주는 거. 예. 그거라도 하면 되는데 투석이라도 하면 되는데 비장 효소가 모자라는 건 도와줄 게 없어요. 비장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비장을 왜 젊어서 어려서 비만이 된 친구들은 비장의 기능을 일찍 다 썼을까 아닙니까?
효소를 빨리 썼으니까 비장에 효소가 남아있지 않는데 나이가 들어서 뚱뚱하다고 비사법을 쓰면 없는 걸 더 죽이는 거예요. 오히려 더 뭘 해줘야 된다? 더 보호를 해줘서 효소를 활성화시켜줘야 되는데 사하면 안 되겠더라 이 말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위장은 항상 어떻게 한다? 위장은 무조건 사법을 해주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나이가 들면은 이미 위장 기능은 무조건 위장을 받아들이려니까 위장은 자꾸 중심 온도를 낮춰줘서 자꾸 위장 기능을 긴장을 풀어줘서 받을 수 있도록 받아서 하도록 위장은 사, 비장은 못. 그걸 비자는 유보무사다. 꼭 한번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한번 써보십시오. 육부의 수납작용은 처음 관문으로서 위장은 위치상으로 가장 맨 위에 있지만 다음 소장, 대장, 방광의 모든 육부의 변화에 작용이 가능한다. 소화기뿐만 아니라 인체 장부 허실의 불균형 질환의 초기에는 위기능 조절만으로 해소된다. 나는 지금 변을 못 봐요. 난 소변을 못 봐요. 나는 소화가 안 돼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여러분 꼭 한번 해보세요. 다 때려치우고 일단 위장만 한번 해봐도 소변 볼 수 있습니다. 변도 볼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위장을 먼저 건드려 보고 나서 안 되거든 그 다음에 다른 장부를 봐도 된다 이거죠. 위장이 제일 위에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모든 육부의 변화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위에 있으니까 우선 지휘관한테 먼저 물어보고 나서 그 다음 치료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위장은 오온육기상 선택손으로 손해를 본다는 의미로 위장의 소화 변화 작용을 설명하는데 위장의 소화 후 하강 현상이 충분하지 못하면 상기, 상력, 상충에서 흉통과 목에 담은 가래와 같은 불순물, 얼굴의 증상, 두통 등이 발생해서 하강 작용의 부작용으로 위장의 대표 병증이다. 하강 작용 밑으로 못 내려가면 무조건 올라온다는 거죠. 특히 오온육기상 대칭되는 장부는 텍산함의 괴명을 가진 폐로서 위장의 수곡 전기를 변환할 때 필요한 전기 흡수의 장기로서 폐의 선발 숙강 작용과 위장의 소화 현상은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되어서 만성체증 등의 위장병은 폐 기능으로 조절한다. 그래서 오래된 위장병은 폐전방이 좋다 했지 않습니까? 만성체증 늘 나는 속이 그득하고 잘 채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위승방이 아니라 폐전방으로 해라. 그래서 부채라고 그러죠. 부채. 오래된 체증은 폐전방으로 하시라. 위장은 부돌 삼성맥으로서 추골동맥과의 충분한 혈류량 차이를 보이면서도 맥압은 높지 않은 평맥이다. 위장의 위치 구조가 상부에 있고 위경맥이 전면부에 위치해서 위장의 항진과 이상은 신체 상부와 전면부에 혈액의 집중 현상을 유발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부돌맥이 성대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전흉과 경부, 목이죠. 면부, 두부의 증상은 일단 위장 기능이 이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조절해야 된다. 여기에 전흉부라 하면 여기에 쇄골이 꼭 포함됩니다. 인체의 생명활동은 끊임없는 에너지 대사인데 위기능의 안정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만성병과 오랜 지병을 다스리다 보면 치료되는 듯 하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재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위기능부터 안정을 시키고 난 후에 조절을 해야 된다. 임상에서는 각 질환에 따른 치료를 주기를 정한 후에 그 주기 처방 후에 위장만을 위한 처방을 한 번씩 하면서 치료해 나가야 된다. 바로 위장의 오행이 토거든요. 토의 성질이 변화화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료 횟수를 정할 때 이 사람 간병이다. 간은 그러면 3번 또는 8번 단위로 한 세트씩 나누는 겁니다. 3번이나 8번 치료를 딱 한 후에 그 다음 다시 치료 넘어갈 때 바로 넘어가지 말고 그때 위사법을 한번 써주라는 겁니다. 변화를 한번 촉지. 그리고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중간에 비료를 주고 다시 농사 짓듯이 위장을 한번 써주고 다시 또 그 횟수를 넘어가라는 얘기죠. 위장병은 생활질환으로서 잘못된 식습관으로서 위장병이 생기면 치료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위장병을 고칠 수 있는 곳이 2곳 있는데 군대와 교도소다. 그래서 이는 과장됐지만 위장병의 실체를 이해하는데 충분하다. 넘어가시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하고요. 일정한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다. 음식 섭취량이 중요한데 8알만 채우면 무병장수한다.
과학은 부족한 바도 못하다. 이 정도 내용이 위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대장을 하면서 잘못해서는 좀 내가 좀 생각나는 게 못했던 말씀이 있는데, 아까 말했던 대장에 유익균, 유해균이 있지 않습니까? 유익균, 유해균인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대장,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요즘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하면 작은 수술이든 큰 수술이든 무조건 개복하거나 째거나 꾸매거나 할 때는 항상 뭡니까? 염증이 생길 수 있으면 당연히 뭘 쓰죠? 항생제를 써야죠. 그리고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항생제를 안 쓰는 건 이건 바보죠. 활동도 안 되니까 무조건 병원에서는 뭐 네가 어디가 아프든 간에 재발하거나 건나면 안 되니까 무조건 링거에 꽂았을 때 무조건 항생제를 무조건 쓰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야 나는 병원에서 무조건 쉬고 왔다, 뭐 별로 아픈 게 없이 왔다 라고 하는데, 뭐 약도 뭘 먹은지 모른다 하지만 무조건 뭘 썼다? 항생제를 썼다. 그럼 항생제 안 썼게 하는 거니까 항생제 쓰면 당연히 뭐가 안 됩니까? 내 몸에 음식도 소화가 안 되겠죠. 피부만 안 썩는 게 아니라 음식도 안 썩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도 줘야 됩니다. 소화제도 당연히 주겠죠. 이 소화제로 음식을 녹이고 또 이 항생제가 몸에 들어가서 뭘 만듭니까? 바로 항생제의 문제는 내장의 균도 다 죽이니까 대장의 균도 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 후에 입원한 후에는 제일 먼저 가장 많이 데미지를 받는 게 어디다? 간이 아닙니다. 대장입니다. 대장 때문에 뭐가 생긴 거다? 간에 문제가 오는 거지. 간이 다치는 건 뒤에 문제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대장이 안 좋습니다. 항생 때문에. 네, 항생 때문에. 그래서 설사를 무조건 설사하죠. 예. 네. 무조건 설사하죠. 그래서 입원한 후에 아니면 수술 후에 이렇게 올 사람을 제일 먼저 조절해야 될 부분은 어디? 대장 기능을 잡아야 됩니다. 당연히 대장 기능 잡으려면 간과 대장 같이 봐야 되고, 아까 봤다시피 모두 비장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되겠지만, 항상 수술 후에 항생제 여부는 바로 대장과 연결되어 있고, 설사를 자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꼭 뭘 물어봐라? 혹시 드시는 항생제가 있는지, 약이 있는지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면 안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무조건 뭐 장에 좋은 유산균만 먹는다고 될 게 아니라 장내 환경이 더 중요하니까, 바로 대장 질환은 합이라서 목에 해당되는 성질이라서 무조건 침입니다. 침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대장병 침으로 치료합니다. 또 중풍 환자들, 외쪽 중풍은 모두 다 대장실이 맞습니다. 대장만 그래서 변을 보는 변 색깔만 보면 그 사람의 모든 병이 왼쪽 병 거의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대장 하면서 내가 말씀도 못 드렸, 항생제는 대장 기능, 대장 내의 환경을 모두 다 훼손한다. 그래서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대장 환경을 복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반대로 설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한번 물어봐야 될 게 항생제 복용 여부는 꼭 물어봐야 된다. 오늘 우리 연구반 우리 한 15년, 20년 정도, 15년 이상 되는 연구반에서 처음으로 수요일날 오늘 수요했습니다. 수요일이 처음이네요. 저도 처음인데, 제 그 개인적으로 시간을 잘 조절을 못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바뀐 수요일날 또 시간 내주셔서 다음 주부터는, 다음 시간부터는 똑같이 화요일날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바쁜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마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